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셀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2006년 7년 이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그냥 접하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직접 투자하고 했던 시간들 중에서 오늘만큼 이건 진짜 너무 심리적으로 심각하다라는 걸 느낀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지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저에게 좀 말씀을 하셔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이전에 오늘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조금 가느다고 반등이 나올 듯해서 잡으려고 하면 결국엔 또 미국 선물 시장 빠지면서 밀려버리고 그런 게 너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진 개인분들이 넉넉히 그냥 대응 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용 물량들 쓰신 분들이 이제는 반대 매매를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더 현금 투입보단 차라리 있는 것들 중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잘 못 갈 것 같은 신용으로 산 종목들을 좀 정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은 오전에 장전에 그 매도 호가에 예상 체결가가 막 하한가 잡히고 이런 것들이 전일의 신용 물량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1시부터 2시 사이에 다음 날에 이 길에 그 반대 매매 당할 것 같기 때문에 계좌를 좀 보고 떨굴 건 좀 떨구고 담보 비율 140%를 맞추려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이 겹겹이 쌓여서 현재 상당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패닉 상태를 몰고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부양책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주체가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에도 종목들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로지 바이러스 이슈 관련된 종목들 빼고는 딱히 변동폭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월봉이에요. 월봉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때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고요. 좀 더 앞서서 가면 1998년에 IMF 때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더 치솟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게. 근데 그때 이후에는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지금 오른 상태고요. 얼핏 보면 지금 현재 이 월봉이 상승의 뭐라고 할까요? 초입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들 정도로 이때와 봤을 때 상당히 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불안함에 어쨌든 투자 자산, 위험 자산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주봉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주봉상으로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요. 보시면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4주간 개파락으로 쭉쭉 빠졌더라고요. 이때 반등 나올 것처럼 하면서 다시 한번 밀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상승을 어떤 그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왜냐하면 갭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꼬리는 계속 그 다음 주에는 또 역시 밀어버리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상당히 불안감을 더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마냥 들고 있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실을 확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시장들이 계속 빠지고 아래꼬리를 달고 이렇게 있어도 지금 반등의 어떤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 애지간한 애널리스트들이 뭐 주변 지인 계좌든 본인 계좌든 아니면 누구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계좌는 거의 대부분 손실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손실을 확정해버리면 수익은 그냥 정말 마이너스 40% 30% 찍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언젠가는 반등이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급하게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한 번은 나오거든. 이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한 번에 포인트가 막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까지 빠지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종목 중에서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들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아닌 종목들을 좀 정리하시면 정리하셨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보유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선 거래소가 15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1500 선이 깨졌고요. 오늘 무려 8.39%가 빠졌습니다. 역대 정말 이렇게 많이 빠진 걸 처음 봤어요. 개별 종목도 이렇게 안 빠지는데 이렇게 계속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 나올 것처럼 바닥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전히 이렇게 또 이번에 사실 이번 일봉으로 따지면 한 번쯤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어야 했는데 오늘 정말 확 밀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패닉셀을 유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속절없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신용 물량을 좀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3조 가량으로 신용 물량이 줄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조 2천억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고 아마 이게 18일 결제일 기준이니까요. 한 이틀 뒤에 나오는 다음 주 월요일쯤 나온 반대매매 집계는 아마 훨씬 더 많이 빠져서 거의 기존 보유량의 반 정도 이상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동 같은 경우를 보자면 매동을 좀 보자면요.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외국인이 진짜 이게 언제입니까? 2월 10일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2월 24일 이후에 딱 하루 빼고는 전부 순매도입니다. 지금 이게 금액이 무려 진짜 뭐 1000억 원 이 정도도 아니고요. 지금 이게 억 단위거든요. 6천억, 5천억, 뭐 1조 이거를 갖다가 계속 벌써 며칠째입니까? 연속으로 하루 빼고는 거진 한 20일 넘게 순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현재 그냥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그 바닥에 어떤 그런 기미는 안 보이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연기금이 24일부터 상당히 좀 방어를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 3월 4일부터는 조금 강하게 좀 사들여주면서 시장을 좀 방어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역부족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연기금의 방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외인이 빨리 돌아서야만 코스피가 또 돌아서고 해야 전반적인 시장이 또 같이 운용이 되면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합니다. 그래도 외인들이 좀 사주고 있어요. 외인들이 그런 부분은 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코스닥은 워낙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고 그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다 정리되기 전까지, 그리고 개인들의 패닉셀이 어느 정도 멈추기 전까지는 빠질 개연성이 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이 좀 넘은 시간입니다. 보시면 유가입니다. WTI 유가 현재 11.62% 좀 오르고 있어요. 20달러 정도를 깨냐 마냐 했는데 지금 다행히 위로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유가가 좀 더 반등을 나와주고 환율은 떨어지고 선물지수 나스닥 올라주고 외국시장 유럽시장 양봉 떠주고,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나스닥 선물이 상승해줘야 우리나라의 내일의 장이 그나마 플러스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과 동시에 나스닥 선물이 또 역시 우리 장 마감할 때까지 플러스로 좀 마감을 해줘야만, 그게 반영이 돼줘야만 시장이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계 주요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과 연동이 돼서 위기에서 지금 현재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씩 양봉을 좀 뽑아내주고 있는데, 아무리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유럽 시장이 좀 상승하고 미국 그 나스닥 다우 지수가 10시 반 이후에 상승을 뽑아내고 마감해도 우리 시장은 선물이 빠져버리면은 나스닥 선물이 빠져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꼭 나스닥 선물 체크해 주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뭐 종목이다 이런 거에 대한 딱히 그런 걸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은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1998년에도 그렇고 누군가 현금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주식시장에서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정도라고 하면 아마 분명히 기존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개연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저희가 지금 뭐 최대한 메꿀 수 있는 만큼 메꿨을 텐데, 이 상황에서 어떤 그 현금을 뭐 끌어와서 투자한다라는 건 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손실을 확정한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렇게 확정을 하면 30%든 40%든 빠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면 그냥 그 손실은 확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주가가 기업이 정말 망할 것 같아서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종목들은 이런 와중에도 5일선 이상 지키고 있고요, 양봉 뽑아내는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격하게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물량들의 경우에는 신용으로 많이 들어가신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140%를 지금 간당간당 하실 거야. 뭐 오늘로 이미 정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로 간당간당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다 팔아버리시지 말고, 이게 정말 갈 거란 생각이 좀 든다거나 하면 조금 더 최대한 그 140%가 맞춰서 반대면에 나가지 않게 그 관리부터 해주시는 게 첫 번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번 한 주가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뭐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도 하고 또 이렇게 퇴근해서 관심 있게 재테크를 제가 또 공부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 최악의 시장의 한 복판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1998년, 2008년 이런 때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혀 뭐 몰랐었고요. 지금 이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위기의 장에서 만약에 조금만 더 인사이트가 있었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렸으면 어땠을까, 미리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최대한 좀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서 계좌를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관리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어쨌든 그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그 아마 출근하셔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는 아마 좀 적응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좀 넉넉고 하도 그냥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때렸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목요일이고요.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내일 시장은 제발 그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지표들이 좀 잘 돌아가서 나스닥 선물이 내일 시장에 제발 양봉으로 좀 강하게 좀 떡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또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